이게 말하자면은 중심 잡아주는 패권국이 없어서 그렇다.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빠지면서 막 지역적으로 보면 대혼란이 벌어져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하고 전략적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동과 인도까지를 포함한 지도입니다. 사우디아는 여기죠. 요즘에 기사에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기죠. 파키스탄은 여기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중동을 볼 때 중동을 보는 큰 틀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죠. 일단 중동에 두 쌍두마차가 있다. 하나는 사우디, 하나는 이란. 둘은 내가 여기 왕초요, 내가 여기 왕초요, 으르렁 으르렁 하는 사이다. 이게 중동을 보는 이제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우디가 여기 왕초가 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정권 안보를 지켜줬어요. 안보적인 역할을, 그 사우디가 미국에서 무기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동의 국방력이라는 게 평가를 좋게 못 받는 이유가, 여기는 이제 무기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정권을 지킵니다. 왕실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들이는 돈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란이란 변수, 두 번째 미국이란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파키스탄이랑 했다. 파키스탄은요,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후원 세력이자 이란하고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혁명 이후에 미국하고 척진 다음에 완전히 봉쇄된 경제 제재 때문에 진짜 세상에서 제일 조종 잘하는 조종사는 이란 조종사. 수십 년째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비행기 부품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부품도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그거 끼워가지고는 수리해서 그 비행기 동체를 띄우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라는 평가를 받는 게 이란의 경제 현실인데, 이란에다가 조그만한 숨통이 돼주는 게 뭐냐?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여기 요 동네가 우리 인더스 문명 얘기하면은 모헨조다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시죠.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거기에서 유서 깊은 동네이기도 하거니와 이 핵무기를 대충 70기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미국에 가보면은 싸구려 월마트 같은 데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시대가 한물 지나가면서 메이드 인 파키스탄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어떤 파키스탄의 상황인데, 이 파키스탄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나름대로 끝발 셉니다. 이게 인도가 센데 인도가 뭐라 해도 한마디도 안 지고 싸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인도는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식해서라고 얘기하려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접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과감해서 그냥 막 파키스탄에다가 막 전투기가 와요. 그러면 좀 깨갱깽깽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거 다 있어요. 핵무기를 없는 거는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ICBM은 없고, 그 정도지. 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한 칼 하는 거예요. 요 한 칼 하는 애인데 근데 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지. 근데 얘랑 이제 친한다.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적의 친구는 나에게도 적이기 쉬운데, 적의 친구인데 나랑 친구해. 너랑은 친구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 지금까지의 싸움의 지금 얘기의 중심축이 이란을 중심으로 막 세상이 돌아갔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중심이 미국이 있었는데 미국이 더 이상 설자리, 미국이 있었다면은 사우디로서는 파키스탄한테 굳이 이런 표현인데 이제 사우디 자체적으로 자, 우리를 미국이 안 지켜준다. 정권 안보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셰일 혁명이 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동 산유국들한테 막 그렇게 막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들이는 정성이 예전만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이 난리를 치면은 중동 산유국들 대충 눈치 봐가면서 좀 적당히 좀 하지. 뭐 이 사인에 나올 법도 한데 진짜 오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를 연속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별로 필요가 없고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제일해서 니네까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말하자면 약간 이 상황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안보 위기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있네. 지가 할 길 지가 알아서 되찾는. 그러면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논리적으로도 별로 설명이 안 되고 어려운 얘기가 될 테지만은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오가는 말이 뭐냐면은 자, 질문을 던질게요. 통일 후에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요? 주둔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통일됐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해? 걔들은 원래 북한 걔들 아니야? 북한 때문에 있었던 애들이라면 통일된 후엔 주한미군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국제정치 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걸로 얘기를 돼요. 왜냐? 주한미군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으니까 핵은 물론이거니와 국방짝 올려가면서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하고 일본이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딱 임진왜란 직전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또 군비를 빡 올립니다. 중국은 이미 올려놨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판 해보자는 거지. 그러고 중일 전쟁 내지는 여기서 한국이 어느 편을 먹고 이 동북아에다 여기서 미국이 떡하니 딱 있어야지. 아이 귀찮게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긴 있지만은 미군이 여기서 발 뺀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벌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고 각자의 외교 노선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냐? 그러고 이번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 미국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죠. 그럼 카타르는 가만히 있냐? 물론 카타르는 3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 방귀끼나 깬다는 나라들이 그러면은 나도 거기서 또 빠질 수 없는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까지 나도 군비 경쟁이 마구마구 치솟으면서 맺고 서로 간에 막 야 악수하고 봤더니 저 친구였네 뭐 이상하게 됐는데 막 이게 이제 19세기의 유럽 정치처럼 막 얽히고 설킨 동맹 관계가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태. 이게 말하자면은 중심 잡아주는 패권국이 없어서 그렇다.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빠지면서 막 지역적으로 보면 대혼란이 벌어져요. 제가 어제 언젠가 아프리카 얘기 한번 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프리카는 전통적 유럽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종주국이다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은 종주국으로서 질서 유지를 해준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적으로 이익을 빼다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네 코가 석자가 된 거지. 그리고 빼다 먹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니네 그렇게 우리가 질서 유지하느라고 쓰는 행정력이나 이런 거 빼면 우리도 돈 많이 쓰거든. 그냥 퉁치고 우리 빠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야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근데 누가 우리 돈 훔쳐가면 어떡하니? 우리가 지켜줄게. 군함도 보냅니다. 특공대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력이 빠진 틈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활동했던 그 와그너 용병들 있죠. 걔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빠졌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할 일 없잖아요. 야 거기 노는이 뭐야? 거기 니네 정권 불안하다며. 우리가 지켜줄게. 돈만 줘. 야 거기 경찰을 어떻게 믿니? 우리가 지켜줄게. 와그너 용병도 또 러시아 아프리카로 들어가. 지금 아프리카가 난리가 나는 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고 있던 패권국이 이게 그거를 두고 질서라고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강대국 중심 사고라고 비판받을지도 몰라요. 그 세상 안에서 사는 한 사람의 그냥 내가 뭐 대단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하루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가족들이랑 뭐 밥 세 끼 먹으면서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느 삶이 더 안정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일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